가까이 오셔야 됩니다. 네, 손 넘. 네, 괜찮습니다. 예,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단을 대표해서 이건태 변호사하고 조상호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변호인단 입장에서 사건과 관련해서 변호인단의 입장을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가급적 정식시간을 이용해가지고 기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진상 정 실장에 대해서는 뇌물, 그다음에 대장동 관련해서 428억 약속, 일회 신도시 아파트 분양 사건 관련해서 기밀 누설, 증거인멸 우려 등등이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전체 공소 사실에 대해서 정진상 전 실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이 검찰 측 서면 증거에 대해서 법원에 게시하면서 설명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저희 변호인들이 주장했던 바를 기자분들께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진술을 번복한 유동규, 남욱 등 대장동 일당의 말의 신빙성이 재판의 핵심 쟁점입니다.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정민용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해 반대 신문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유동규 등이 진술을 번복하기 전에 했던 진술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또한 검찰이 대장동 본류 사건에 제출한 서증도 모두 확보되어야 합니다. 변호인은 대장동 본류 사건 기록에 대해 해당 재판부에 문서 송부 촉탁을 했지만 현재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재판장께 유동규 등 번복 전 진술을 확보한 후에 반대 신문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판장께서 유동규 측에게 본인의 조서이니까 제출을 해달라고 권유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동규 측이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검사는 당연히 대장동 본류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한 유동규 등 조서 일체를 제출하는 게 마땅한데 수사팀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검사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동일한 검찰청 그리고 동일한 반부패 수사 일부인데 진술 번복 전 유동규 등 대장동 일당의 조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대장동 본류 사건 조서 중에 일부는 또 선택적으로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제출해야 될 객관 의무가 있습니다. 또 우리 대법원 판례는 변호인의 반대 신문권이 실질적 효과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증인의 증언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인은 유동규 등 대장동 일당 핵심 증인들에 대해서 신문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들이 진술을 번복하기 전에 뭐라고 진술을 했는지 또 그 진술과 관련된 서증을 받아볼 필요가 반대 신문권 보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기자들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간단히 보충 말씀드리면요. 지금 검찰에서는 아예 그러면 과거의 대장동 본류 사건이라고 일컬어지는 대장동 사건 기록을 제출을 안 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일부를 취사 선택해서 제출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수사팀에서 취사 선택을 했다는 건 그 기록 전체를 보지 않고는 취사 선택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기록을 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만을 일부 취사 선택해서 제출하지 말고 그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는 그 주요 피고인 내지 증인들이 있다면 그 증인들의 진술에 관련된 조서 전체를 좀 내달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오전에 검찰에서는 뭐 본인들은 그런 기록을 갖고 있지 않다. 같은 수사팀이고 같은 부에 있는데 수사 기록을 어떻게 편제하느냐에 따라 본인들이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라는 거라면 그런 말씀은 좀 옹색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취사 선택할 때는 기록 전체를 보고 이제 와서 변호인이나 재판부의 요청으로 그 해당 신문조서 전체에 좀 제출을 요청했더니 그때는 이거는 다른 재판에서 쓰고 같은 부 아닌가요? 같은 반부패 1부 3부인데 다른 재판부에서 지금 다뤄지고 있는 사건이고 그래서 본인들이 기록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제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누가 재판 지연의 목적으로 이렇게 어떤 조서라든가 기타 증거자료 제출이 비협조적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오전에 검사님께서는 뭐 그 변호인 쪽에서 그 재판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오히려 3월 9일 날 명백하게 의견서를 제출을 하면서 유동규 씨를 비롯한 주요 증인들, 이 주요 증인들의 조서가 전부 확보돼서 그 부분에 관련돼서 변화된 진술 일체를 우리가 그 법정에서 현출시켜서 신문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지 않으면 증인 신문이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을 충분히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장님께서도 인식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서 송부촉탁이라든가 기타 증거 신청한 걸 다 받아들이신 거거든요. 근데 아직 그런 자료 일체가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 검찰에서라도 협조를 해주시면 굉장히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재판을 이런 방식으로 끌고 가시는지 그리고 오히려 역으로 변호인에게 재판 지원을 말씀하시는지 그 검찰의 의도를 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뭐 CCTV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많은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CCTV 관련해 가지고는 그 CCTV가 가짜 내지 모형이라는 표현을 검사님께서 법정에서 쓰셨어요. 근데 그에 근거하고 있는 그 누군가의 그 진술 청취 부분, 검사가 진술을 청취해서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부분은 그 분이 애초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같이 근무한 분이 아닙니다. 그 이후 2018년 이후에 채용되셔가지고 아마 2022년도에 작년 우리 그 구속적부심사에서 이게 논란이 되니까 뒤늦게 그 부분의 진술을 전화로 청취한 걸 수사보고로 제출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증거 능력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을 재판장께서도 증거 능력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출하면서 진술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자극적으로 가짜 내지는 뭐 모형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고요. 실제로 그 CCTV가 애초에 설치 당시였던 그때 설치 당시에 굉장히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뭐 MBC나 SBS 보도에서 나오는 것처럼 설치 당시에서도 작동된 게 확인이 됐고 뭐 여러분들이 뭐 워낙 아카이브가 많아서 요즘에는 뭐 그 인터넷 뭐 유튜브 같은 데서 뭐 쇼터뷰 이렇게 치시면 2016년도에 그 양세형 씨가 그 개그맨이죠. 그분이 그 짧은 인터뷰를 이렇게 진행한 내용이 있어요. 왜 그때 그게 됐냐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처음으로 지지율 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이슈가 돼가지고 대선 지지율이 이슈가 되는 후보를 찾아서 인터뷰를 한 모양인데 그때도 잠깐이나마 CCTV가 작동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 당시에 비서실의 구조도 다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누구나 출입이 가능하고 굉장히 약간 어수선한 분위기거든요. 그러한 비서실 내에서 돈을 주고받았다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저희 주장인데 그 부분을 그냥 아예 작동도 되지 않는 무슨 장난감 모형을 설치한 것처럼 표현한 부분은 굉장히 부적절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뭐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동규 번복 전 진술 증거를 이렇게 제출해달라고 하신 부분에서 네. 어떤 부분이 주요하게 달라졌기 때문에 그걸 요구를 하시는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기자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유동규 씨는 또 그게 이 사건이랑 정확히 어떤 그렇죠. 유동규 씨는 애초에 이 정진상 김용의 관여에 대해서 일체 부인해 왔습니다. 물론 본인의 범죄도 부인해 왔고요. 그리고 심지어 본 사건에서조차도 진술이 계속 바뀌어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재판을 보시면 이제 나중에 확인이 될 텐데 어떤 진술 일체를 자백하기로 했으면 그 일체를 자백한 이후에 모든 진술이 다 일치돼야 되는데 그때마저도 계속해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거의 진술은 또 어땠는가? 그 부분을 변호인이 확인을 해야 변호인이 반대 신문 과정에서 이분의 진술이
과연 과거에는 이랬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을 보장해달라는 정당한 요구를, 그리고 재판위원님께서도 다 공판준비기일에서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 수긍하셨고요. 검사 측에서도 애초에 그걸 뭐 반박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직 그 부분이 확보가 되지 않고 검찰이 좀만 협조해주면 아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는 증거인데, 제출될 수 있는 증거인데, 이걸 뭐 변호인이 다른 재판부에서 지금 재판하고 있는 기록을 사실상 뺏어서 갖고 와서 제출하지 않으면 반영할 수 없다라는 취지 아닙니까? 이러면 이게 과연 재판을 위한 재판인지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한 재판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 다 드러내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자들이 진술했던, 이 사건과 관련해 진술했던 일체의 내용이 재판 과정에서 현출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재판에서 재판장님께서 어떻게 정리를 하셨는지 제가 들어봤을 때는 네. 흐지부지 좀 그냥 넘어가시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무소송부 청탁을 기다리는데 그게 지금 오는 게 지연되고 있으니까 이게 유동규 본인의 조서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유동규 피고인 측에 유동규 본인의 조서이니까 좀 제출해 주는 게 좋겠다고 권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유동규 변호인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가 나중에는 좀 유보적으로 바뀌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켜봐야 될 입장입니다. 네, 뭐 저희는 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검찰에서 손쉽게 제출하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될 문제입니다. 아까 그 각 재판부가 지금 본인 재판을 심리하고 확인하는 과정에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문서송부 촉탁 신청을 했지만 그 부분을 저희들 일정에 맞춰달라고 다른 재판부에 요구하기는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원래 기록 전체를 다 보유하고 있는 쪽에서 자연스럽게 전체를 1회부터 내주시면 돼요. 뭐 저희들이 되게 간단합니다. 지금 관련 사건인지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찍어달라는데 전체를 봐야 어디가 관련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21년 11월 달인가 대장동 본류 사건을 기소했던 검사가 김모 검사인데, 그 김모 검사님이 제 기억으로는 반부패 수사 일부 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지금 저희가 재판하고 있는 정진상 전 실장 사건을 기소한 부서도 반부패 일부입니다. 그러면 반부패 일부라는 부서는 동일하고 수사검사가 바뀌면 재배당이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반부패 일부 사건입니다. 근데 그 반부패 일부가 그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저희 변호인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 CCTV가 있으나 선이 끊겼고 녹화가 되지 않았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선이 끊겼다라는 게, 그럼 2011년도와 2016년도에 작동이 되는데 이 사건은 2013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검찰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진술을 담은 부분은 2019년도 근무하신 분이거든요. 2019년도면 이미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를 나왔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이후에 CCTV가 작동됐는지 저희는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13년 그 당시에는 2011년도와 2016년도에 유튜브 영상으로 아카이브로 남아있는 영상의 내용을 봤을 때 여전히 작동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선이 끊겼다면 선이 끊겼다는 표현을 하셔야지 모형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모형은 장난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표현이 부적절했다. 2018년부터 성남시에 근무하신 분의 진술을 근거로 검찰이 그런 주장을 하셨는데, 이 사건에서 유동규가 뇌물을 줬다고 하는 시점은 2013년, 14년입니다. 그러면 4, 5년 후에 근무한 사람이 4, 5년 전에 있었던 일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고 증거 가치가 없는 겁니다. 네, 그 은수미 성남시장 시절에 채용됐던 분인데 그분의 말씀을 기초로 이건 그 CCTV가 작동됐는지 여부를 말씀하시는 건 부적절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정진상 실장이 저거 가짜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확인하셨나요? 전혀 그런 일 없고요. 그 산하단체 임직원이 시청 그 성남시장실의 CCTV가 작동되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건지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실 때 성남시하고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는 분리해서 보셔야 됩니다. 근무하는 건물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직원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규 피고인이 근무했던 곳은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근무했던 것이고 이 일들은 성남 도시개발공사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에서 일어났던 일을 억지로 지금 성남시청에 근무한 정진상 피고인하고 연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연결은 유동규 피고인이 정진상 제 실장한테 보고하고 승인받았다 이 말뿐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법정에서 재판장님께 설득하고 말씀드리고 또 증인신문을 해서 저희 주장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기자분께서 여쭤보셔서 그러는 건데 그분 말도 자기가 확인했다는 게 아니에요. 정진상 실장님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의 전문이라고요. 당연히 정진상 실장은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전문의 전문이 그렇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울러 고려해서 좀 보셨으면 좀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수미 시장 때도 이재명 시장 때랑 아예 구조가 바뀌었다. 혹은 리모델링이 됐다. 그 부분 무슨? 저희는 그 은수미 시장 시절 때 얘기는 모른다는 취지입니다. 예. 근데 은수미 시장 시절에 근무했던 분의 진술 청취를 가지고 그 청취된 걸 근거로 2013년도에 CCTV가 작동하지 않은 가짜다, 모형이다 이런 표현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도나 2016년도 영상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CCTV 영상이 노출되는데 그러면 그때만 잠깐 손을 연결했다는 취지인가요? 아니면 그때는 그 정상 작동되는 CCTV를 달고 이후에는 장난감을 달았다는 건가요? 그게 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제 재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예. 하나만 네. 아까 그 진술 반복 전의 기록 중에서도 검찰이 취사 선택해서 낸 게 있다고 하셨는데 예, 있습니다. 그 부분들 혹시 변호인단 측이 좀 불리한 내용인 건지 아니면 의미가 없는 일반론적인 내용만 제출이 취사 선택된 건지 아니요, 그게 아니고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는 거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제 편의적으로 이게 뭐 취사 선택했다는 게 꽉 그 검찰한테 유리하고 변호사한테 그러니까 피고인한테 불리하고 이런 취지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볼 때 편의를 위해서 본인들이 제출해야 될 건 제출을 하고 그 외의 것들은 자기들이 확인할 수 없고 수사 목록에도 없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최소한 대장동 본류 사건에서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는 다 제출하는 게 맞다. 그게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은 그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그걸 제출하지 않으니까 변호인들은 그걸 받을 방법이 없어서 지금 대장동 본류 사건을 재판하고 있는 재판부에 문서송부 촉탁을 보내주십사하고 촉탁을 드린 상태인데 그게 이제 법원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실무적인 또 절차를 밟고 뭐 보내주더라도 복사를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답답하고 지금이라도 검찰이 그냥 그 기록을 본인들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른바 428호 내지 700호 부분 아닙니까? 근데 과거 그 대장동 본류 사건에서는 여전히 공소장이 고쳐지지 않은 채 700억으로 기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700억의 소유주는 유동규 단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거에 부합해서 증거들이 제출됐을 게 분명한데 그때 당시에 그 조서들을 지금 저희들이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반대 신문을 진행한다면 지금 변화된 진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탄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지적드리는 겁니다. 이상 검찰 쪽에서 기록 못 주겠다고 한 게 그 누군가요? 지금 재판 과정에서 검사님들이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사 목록이 없기 때문에 수사 목록이 없겠죠. 왜냐면 본인들이 수사 목록으로 편찬을 안 했을 테니까. 그렇지만 다른 사건 수사도 같은 검사실에서 진행하고 있다면 업무협조 차원에서 제출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자, 유동규 피고인 외에 남욱, 정영학, 피신조서가 필요한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세 명의 초기 피신조서에 대해서 전부 문서 정보 촉탁하고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금 이 재판에 그다음에 증인신문 일정에 지연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검찰 측에 협조를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간 내줘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